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다이아몬드 강석진입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를 너무 크게 소개해 주셔서 랜스 암스트롱은 이제 암을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신장이 좋지 않아서 만성 신부전을 앓았어요. 그리고 투석도 한 2년 3개월 했었고 신장 이식 받은 지가 이제 올해 2018년이니까 이제 15년째입니다. 만 14년 다 채웠고요. 15년째 이제 하고 있고 보시기에 그렇게 뭐 병약해 보이진 않죠. 알고 보면 되게 약해요. 제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은 좀 이렇게 일과 그 건강의 균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꽂히면 이제 몰입하는 성격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몸을 상했었거든요. 간단하게 제 소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한테 아메이는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준 아주 큰 기회였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만남이죠. 만약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좀 아찔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돌아보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인데요. 이게 말씀으로만 드리니까 적지는 마세요. 뭐 이렇게 제 살아온 길인데 적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이 제 중학교 졸업 앨범에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가운데 앞쪽에 앉아있는 친구가 이제 저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이 이마가 벗겨진 게 아니다. 원래 그런 거다. 예. 근데 수치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저희가 6개 반이었어요, 중학교에. 반장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그 연출된 표정, 자세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좀 촌스럽죠? 경남 진주 출생이고요. 진주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한 10년 넘게 이제 고시를 다 떨어지는 거예요. 1차는 붙는데 2차가 안 돼요. 제가 본 시험이 사법고시, 일반행정고시, 재경행정고시인데 1차는 되는데 2차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얄팍하게 했나? 너무 찍는데 주력했나? 객관식 능력은 있는데 좀 게을러서 쓰는 거를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왜 시험이 안 됐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아메이를 만나고 아메이 안에서 공부하고 미팅에 참석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왜 사법고시가 안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교에서 그때 제 동기들이 서울대학만 50명이 갔고요. 저 시골 대학에서. 그리고 서울법대만 8명이 갔어요. 근데 6명이 다 시험이 됐고요. 2명 수석 졸업할 때 1등한 친구하고 2등한 친구하고만 시험이 안 된 거예요. 웃기죠. 그 한 친구는 지금 이제 간 이식을 받아서 잘 살고 있고요. 저는 신장 이식을 받아서 이상한 평행 이론입니다. 그죠? 그 친구는 남동생한테, 저는 여동생한테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학위는 석사까지 했고요. 시험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그때 몸이 안 좋긴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못 해봤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무던한 편이에요. 웬만하면 참고요. 웬만하면 견디고요. 고3 때 기억나는 건 이렇게 소변이 마려워도 참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할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앞에 한 4, 5분 동안에 앞에 1시간 동안 했던 거를 딱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한 2, 3분 동안 다음 시간 할 거를 예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시간이 없겠죠. 근데 소변 마려운 게 말이죠. 좀 참다 보면 좀 괜찮아요. 뭐든지 참으면 좀 금방 또 지나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오줌이 마렵지 않더라도 수시로 화장실에 가서 비워내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느 날 시험이 안 됐어요. 그때 시험 볼 때 되게 힘들었어요. 2차 시험을 보는데 한 나흘 동안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한 사흘째 되니까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시험을 쳤는데 그렇게 시험을 쳐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내년에 올해 안 되겠다. 내년에 다시 1차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1차 시험 이렇게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취직 시험을 쳤어요. 한 보름인가 남았는데 평소에 안 하던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취직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격한 곳이 국민연금공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시험 볼 때 제가 놀랬던 게 그 시험 과목 중에 일반 상식이 있어요. 나머지 뭐 영어나 뭐 국사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감각이 있는데 일반 상식책을 딱 사가지고 보니까요. 일단 그 두께에 질렸고요. 펼쳐보니까 제가 참 몰상식하게 살아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정말 감사하게도 시험이 돼가지고서
이제 뭐 면접도 보고 그러니까 건강 진단을 해야 되더라고요.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도 소변 검사해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이 단백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3이 나와서 재검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제 매제가 진주에서 진주의 경상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의대에 그 신장 그 레지던트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서 찔러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IgA 신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나 이제 고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취직된 김에 직장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직장을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공단이잖아요. 그죠? 공단이나 공사 이런 데는 뭐 무슨 삼성이나 LG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서울법대를 나오면요.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꼬리표가 붙어요. 어딜 가나. 쟤 서울법대 나온 애래. 그러면 여러분이 오너라면 어떤 일을 얘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어려운 일. 그때 제가 입사하기 직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연금 급여,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주는 그 모든 규정들을 다 들어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기준을 만드는 부서에 4명의 직원이 모여 앉았는데 제가 입사해 보니까 그 4명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차장까지. 차장과 3명의 직원이 다 도망갔어요. 일 너무 많다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를 비롯한 신규 직원 3명이 법대 출신의 신규 직원 3명을 거기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서울대 법대, 건국대 법대 2명. 그래가지고 차장님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일찍 퇴근할 때가 밤 9시였고요. 제일 늦게 퇴근할 때가 새벽 3시였어요. 근데 새벽 3시에 퇴근할 때는 어떻게 퇴근해야 돼요? 굉장히 나 일 많이 했어요 하고 퇴근해야 되죠. 근데 굉장히 비굴한 음성으로 제 뒤에 팀장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팀장님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 막 굉장히 죄송스러운 음성으로 이제 퇴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딱 1년 하고 나니까 많이 지쳤죠. 제 몸도 가뜩이나 그때 이미 만성신부전이 신장 기능 50%예요. 그건 이제 그 크레아틴 수치가 2.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보통 일반 직장을 생활하기에도 제가 피곤한 그런 상태였는데 일을 그렇게 막 빡시게 하고 전화를 또 국민연금 좋아하는 분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분이 많을까요? 왜? 강제로 해야 되니까 강제로. 내가 돈을 떼어가지고 저축하는 건 괜찮은데 억지로 강제로 해야 되니까 싫어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니들이 공산당이야? 막 그러고 막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더구나 법이 바뀌어가지고 반환일시금이 원래 퇴직하고 나면 1년 뒤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 국민 이제 연금 제도가 되다 보니 1년이 되기 전에 전 국민 그 연금 제도에 가입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탈퇴 상태가 아니니까 이제 못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 강남의 모 지사에서는 뭐 이 카운터 너머로 의자가 날아가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본부에 있으니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지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들은 다 본부에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때 반환일시금 제가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노령연금하고 한 번은 제가 전화 와가지고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막 이제 열심히 고객님 그거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안 끊어져요. 근데 1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점심시간이 됐잖아요. 고객님 죄송한데 점심시간 됐으니까 고객님도 식사 좀 하시고 저도 좀 식사하고 그 1시부터 다시 통화하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전반전 후반전 나눠가지고 후반전에 또 1시간 합해서 2시간을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제 일이 본업이 아니고요. 제 일은 그 전화 다 끊어지고 나서 6시부터 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쳐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99년 10월 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의 중마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마고가 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는 저만 보시면 막 너무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시고 막 그래요. 우리 아들이 너랑 노는 바람에 고대를 갔대요. 이 친구가 고대 공대를 갔는데 그 위에 형님 2분 계시고 누님이 1분 계신데 그 네 형 막내거든요. 넷 중에서 제일 학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에 가면 식사 대접 받아요. 식사 대접. 근데 그 친구가 6년 만에 와가지고서 회사 앞에 와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둘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좀 소재가 좀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 자기 선배가 있는데 같이 만나서 마시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좀 옮겼어 또. 옮겼는데 나오신 분이 선배라고 그러면 보통 뭘 생각하죠? 당연히 남자 선배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끌고 자려고 누웠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그 골프 부킹이 돼 있어서 자려고 누웠다가 아끼는 총회하는 후배가 왔다고 하니 슬리퍼 끌고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가 이제 투다리였습니다. 투다리. 아시나요? 아주 저렴한 실비 술집이죠. 거기서 이제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뭐 중간 생략. 근데 이분이 뭐 제가 건강에 안 좋은 걸 아시고 정수기하고 뉴트릴라이트 식품을 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만남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었을 것 같아요. 어색했어요. 어색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제 저를 만나셨는데 그죠? 사람은 동물이지만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감이 와요. 감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뭘 도움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건지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특히 감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와서 좀 더 귀 기울여 들었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크잖아요. 이렇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돼요. 그때는 이 뉴트라이트 건강식품을 먹으면 빈통만 갖고 와도 3개월 이내에 빈통만 갖고 와도 반품을 해줬어요. 환불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정수기가 이게 그 당시에 99만 원인데 그때는 지금 같은 이스프링이 아니고 이제 WTS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써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이내에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제가 쇼핑한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어릴 때 쇼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쇼핑하는 데 가면 되게 불편하고요. 그냥 직원이 뭐 집어주면 그걸 그대로 사와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네? 사다 놓고는 나중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불편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옷을 사주려고 시장을 가셨어요. 재래시장에 가셔가지고 옷을 한번 딱 입혀보시고 마음에 안 드셨어요. 벗어라. 그러고 이제 딱 내려놓고 나오는데 뒤에서 막 옷가게 아주머니가 악다구니를 막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둘이서 붙어가지고서 이 난장판이 나는데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쇼핑을 싫어해요. 예, 저한테 쇼핑 같이 가자 그러면 저한테 한 10만 원 주셔야 돼요. 그 정도면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써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의 그 구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대로 내가 더군다나 3개월이면요. 이 검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3개월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물려준다. 그거 판단하기에 충분한 세월 아닙니까? 3개월이면? 아마 어쩌면 나만 할 부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길래 이런 걸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면 이 회사가 평판이 떨어지겠죠. 왠지 귀가 솔깃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정말이냐고. 네, 정말이냐고. 그리고 내가 반품해도 당신한테도 손해가 없냐고. 3번 물어봤어요. 누구처럼. 그렇대요. 그러면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수기 설치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수기 설치하는데 자기가 있어야 된대요. 기사가 있는데 왜 당신이 오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설치해놓고 정수기 물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마셔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산 정수기인데 왜 그 사람이 마셔봐야 되나? 좀 이해가 안 갔지만 뭐 그렇다고 강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정수기 설치하는데 기사가 왔어요. 설치했어요. 검은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손질했어요. 이걸 나보고 뭐라는 거야? 근데 좀 있다가 이제 맑은 물이 나오니까 딱 마셔보고 이 맛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정수기를 만드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더군다나 그 앞에서 또 정말 좋다고 물맛이. 그러니까 뭐요? 기대가 막 올라오겠죠. 기대가. 기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탁 받아가지고 탁 마셨어요. 그냥 물 마시더라고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수이시고 좀 집에서 가정교육을 좀 엄하게 받아서 대놓고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눈앞에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맛있죠? 그러는데 대놓고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게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할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병을 담아가지고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져갑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됐을 때 그날 이제 뭐 중요한 문서를 기한을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 8시 반에 와가지고 기한을 해가지고 올리면 결제가 평소에는 한 3단계면 끝나요. 전결 처리해가지고 부장 전결. 근데 이거는 이사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6단계네요, 그죠? 저부터 해가지고 차장, 그다음 부장, 실장, 이제 업무이사, 그다음에 이사장까지 전결을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서 보건복지부에 쏴줘야 되는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제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한에서 올리잖아요. 이게 또 이제 빠꾸가 와요. 예? 차장님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런가요? 그럼 그쪽그쪽 하면서 차장님 의견대로 고쳐서 올려. 그럼 이제 부장님한테 올라가죠. 그럼 다시 또 빠꾸 내려와요. 근데 그게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내가 했던 대로 하래. 말은 못하지만 야 이렇게 고쳐봐.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 했던 거야. 그럼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또 올리면 그 위에 또 실장 가서 또 돌아오고요. 업무이사 또 돌아오고 결국 마지막에 이사장이 꽝 찍어줘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오후 2시경이었어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아침 8시 반부터 계속 제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어떻게 일을 했냐면 오전에 일을 하고 나면 점심 먹고 나서 오후가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캐비넷 뒤에 숨어가지고서 낮잠을 자고 와야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오전 컨디션이 100이면 오후에는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오후 2시까지 매일 밥도 뭐 어떻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해가지고서 완결을 지었는데 아이고 됐다고 어깨를 펴는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와 깜짝 놀라죠. 그게 한 달째. 그래서 제가 뉴트리라이트가 좋은 거를 알게 됐어요. 저한테 이거 권하신 분이 얼마나 이게 제가 잘 먹게 하려고 했었냐면 저는 그런 걸 잘 못 챙겨 먹어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저희 어머니가 개소주 아십니까? 지금 같으면 누가 돈 주면서 먹으라 그래도 못 먹겠어요? 근데 어쨌건 주셨는데 그거를 대개 한 반은 버려요. 왜냐하면 먹다 안 먹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맛이 좀 변한 것 같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 다 먹었다 그러고 저는 버리는 거죠. 잘 못 챙겨 먹는 사람인데 이분이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보내요. 처음에 전화를 하더니 문자를 보내시는데 지금 식품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와 대단했어요. 이거 참 상술이 대단하네. 근데 상술로 이 정도면 예술이다. 이건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감사하게 먹는데 딱 일주일 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제가 먹을게요. 혼자 알아서 먹을 테니까 이거 안 하셔도 돼. 그랬더니 그러면 정말 잘 먹을 수 있냐고 다짐을 하길래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왜 이런 다짐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먹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잘 챙겨 먹었던 거죠. 근데 한 달째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기고 보니 정말 제가 기뻤어요.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 몸이 이 정도만 되면 고시 공부하면 되겠다. 다시 하면. 직장생활 한 1년 하고 나니까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어요. 조직의 쓴맛도 알게 되고 예전에는 행시 저희가 보는 게 이제 5급이잖아요. 그죠? 행정고시가 7급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그 7급 공무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실장도 조심스러워요. 실장도. 우리한테는 막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장님도 그 7급 공무원한테 그 주사한테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 영향을 받아요. 그게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메이를 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제 먹고서 좋아졌다고 해가지고서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도중에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반짝 좋았다가 나빠질지 어떻게 알아?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정수기에 좋은 걸 알게 된 건요, 더 빨라요. 설치하고 나서 일주일 됐을 적에 그때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보통 부장 회식인데 실장 회식인 거예요. 근데 실장님이 술을 딱 전부 다 이제 권하시잖아. 돌아가면서 그죠? 저 차례 와가지고 저한테 권하시는데 자, 강 과장 요거 좀 마셔봐. 그러고 이제 주시는데 제가 지금 몸이 신장이 좀 안 좋아서 술을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참 난 얘기 들었어. 그래 한 잔 해봐. 그 실장님 제가 그래 괜찮아. 한 잔만 해봐. 딱 보내주시는데 3번 권하시는데 3, 4번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거절하면 직장생활이 꼬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셨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분 걸 마시면 그 다음 분들이 부장님들이 3분이거든요. 우리 LOS의 부장님 한 분 계시고 형제 라인에 2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권하시면 거절하는 게 되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실장 술은 마시고 부장 술은 안 마시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장보다 부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이제 과음해가지고서 그날 늦게 들어갔고요. 이제 늦게 잤고요. 늦게 일어났죠. 그래서 평소에 싸가던 물을 못 싸가지고 그냥 출근하기 바빴어요. 늦었죠. 눈 떴을 때가 8시 50분이었습니다. 늦었죠. 긴장했죠. 서둘렀죠. 그러고서 이제 딱 가고 나니까 목이 엄청 말랐겠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10개월 동안 마시던 똑같은 사무실의 물을 제가 정수기, 웅모시기 정수기에서 물을 딱 받아가지고서 딱 마시려고 입에 넣었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물이.
약간 뭔가 이물감도 느껴지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뱉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목은 마르는데 한편으로 목 마른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분명히 내가 10개월 동안 마시던 그 물인데. 그래서 그날은 제가 누구 한번 돌아가시게 하고 6시에 칼퇴근하고 집에 가서 집에 가자마자 정수기 물 탁 받아가지고 마셔봤어요. 물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요, 사람이 올라갈 때는 잘 몰라.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 불편해요. 차 좋은 거 바꾸죠? 참 좋죠?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차를 바꿔서 어떤 안 좋은 데 생겨가지고 차를 낮춰 내려가잖아요. 엄청 불편한 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물 좋은 거 알고요. 건강식품 좋은 거 알고서 아, 이거 정말 내가 너무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되게 고마워졌어요. 그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를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냐, 고시를 봐서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쌓인 걸 풀어야 되냐, 막 이런 거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우선 제가 이 좋은 상태가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거 뭔데, 어떻게 만드는데, 누가 만드는데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싹 웃으시더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디 목요일 저녁에 어디로 오래요. 응? 목요일 저녁 8시에 갔죠. 어땠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낯설었어요. 분위기가. 저희 직장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불편해요. 위로 불편하죠. 옆으로 또 불편하죠. 또 우리 찾아오는 고객들도 불편하죠. 근데 거기 갔더니 이분들이 뭔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다 활짝활짝 웃고 계신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좋으니까 좀 불안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건 뭐죠? 이 건강식품과 정수기가 어떤 건지 이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현실이 어떻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현실 점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언제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또 회사 얘기를 하시고 회사 얘기를. 저런 회사가 있었어? 정말일까? 에이, 그런 회사가 있으려고? 그러다가 제품 얘기 들어가가지고 뉴트라이트 얘기가 딱 나오는데 그래.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금방 아티스트로 넘어가더니 이렇게 막 진행되고 별로 관심 없는 뭐 유통구조가 어떻고 뭐 이렇게 수익구조가 어떻고 분배구조가 어떻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걸 다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간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원래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회사나 현실 점검이나 이 플랜에 대한 설명들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를 초대하신 저희 스폰서님이 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저를 딱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왜 저를 보셨을까? 저를 보고 계시다가 제 귀가 쫑긋하는 걸 느꼈대요. 거기서 뭔가 필링이 딱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3개월 동안을 이제 조사하고 확인하고 미팅을 계속 오면서 이제 그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3개월 지나서 이제 그때가 10월이었고요. 1월이 됐어요. 1월이 되니까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 이제 랠리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런 공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방금 전에 랠리 하셨죠? 그죠? 그 랠리 하는 분들이 3%, 6%, 퍼센트 핀 스피치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분들은 그냥 애기잖아요, 애기. 그죠? 그분들 스피치를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이 의상이나 표정, 낯색이나 안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이 클래스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뭐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평균 좀 이하.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그분의 그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가방끈이 길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은 신갈 지역에서 본인 자기 직업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철가방이에요. 철가방. 배달의 기수.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 도와주려고 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미에 사업한 이유를 밝히시는데 덩치는 이렇게 산만하고 막 장군처럼 생기신 분이 스피치 하다 말고 울먹울먹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목. 제가 평소에 영화를 참 좋아해요. 응? 스트레스 받으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이게 풀리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들 스피치를 한 10분의 스피치를 듣다 보니까 영화 10편 본 것 같아. 불과 1분, 2분, 3분 정도의 스피치인데 감동이 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3개월 동안 검토했던 이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고 용기를 드릴 수 있고 열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가치 있는 사업이라면 내가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끝나고 나서 제 표용을 읽으셨나 봐. 그러더니 저보고서 강 사장님 다음 달에 저 무대에 서게 해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무대에? 내가? 그 다음 달에 제가 무대에 섰어요. 9%로. 그동안 제가 소비했던 모든 제품을 PB를 넣어가지고 저를 9%를 만들어 주셨어. 근데 제가 무대의 맛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또 여기 서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제가 제 힘으로 이제 9%를, 바로 제가 제 힘으로 12%를 했어요. 대단하죠?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에 15% 했어요. 미쳤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5% 하면 18%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SP를 해야 된대. 그래서 그 SP를 외쳤어요. 무대에서. 근데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엄청.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못했어요. 랠리 가기 싫더라고요. 전부 다 저보고 쟤 한다고 그래놓고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막 달래고 그러셔가지고 겨우 왔어요. 근데 또 도전자 스피치 하래. 그래서 고SP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외친 거예요. 재수 같아요. 재수. 고시를 제가 10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전력 질주했는데요. 또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막 때려치고 싶었어요. 전부 다. 근데 또 이제 또 달래셔가지고 왔는데 세 번째 도전을 제가 했을까 못했을까? 3세판이잖아요. 이번에 한 거야, 제가 이번에. 그때는 제가 밤낮을 모르고 다녔어요. 그 전에 몸이 안 좋기 때문에 9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정리하고 씻고 10시면 펴고 누워가지고 잠이 안 와도 그래야지만 다음 달에 이게 하루가 굴러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밤 1시에 일산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가락시형 아파트, 지금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1시간 안 막히죠? 밟으면 30분이면 오는 거리예요.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강변북로에 차를 세우고 가에 세우고 한 3번, 4번을 자다가 깨고 깰 때는 어떻게 깨죠?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곳인데 지금. 그리고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보단 낫잖아. 당장 죽는 것보단 낫다. 그러고 세우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도착하는데 저희가 그 3층에 살았어요. 이제 그 5층 아파트에 3층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좀 자자 그러고서 차를 세우고 그 차에서 자는 거죠. 잠을 깰 때 어떻게 깨냐면 뜨거워서 깨요. 뜨거워서.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주말이었겠죠.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장렬하는 그 뜨거움에 못 견디고 깨는 거예요. 6시간을 차에서 잤어요. 5시에 도착해가지고 11시에 깬 거예요.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허리가 안 펴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차에서 한 5시간, 6시간 주무시면은 이 허리가 안 펴져요. 그리고 펴질 때 억지로 펴면 소리가 나. 뚜둑뚝 하면서 관절 펴지는 소리가 납니다. 미쳤던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그때는 막 신나.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막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와요. 그죠? 근데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때 제 몸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후원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약속을 그때 삼성의료원 다니고 있었는데 병원 예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꼭 후원 약속이 잡혀요. 병원을 가야 되고 후원하러 가야 돼요. 후원하러 가야 되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병원을.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2달 간격으로 가던 그 병원을 4개월,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고 이러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제가 건강식품을 잘 먹다 보니까 옛날만큼 힘들지 않아요. 굴러가 이게 생활이. 회사 일도 굴러가고 내 사업도 굴러가고.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사업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해 있더라고요. 여기 이분하고 결혼해 있어요. 이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저희는 진짜 되게 단언컨대 한 번도 데이트한 적 없어요. 영화 보러 간 적도 없고요. 술 마시러 간 적도 없고요. 커피숍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미팅, 랠리. 그때는 랠리가 또 멀었어요. 또 2시간씩 타고 가야 되고 막 그런 랠리였는데 미팅 왔다 갔다 하고 랠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죠. 그게 뭔 일이 있어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싸우다가도 내려갈 땐 싸웠는데 랠리 끝나고 올라올 때는 파이팅 하고 이제 언제 싸우냐는 듯이 풀리고 막. 한 사람이 화이팅 하면 한 사람이 실없이 막 픽 웃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년을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 갈 필요가 있나 우리가? 여행 갈 건데? 리더십 여행 갈 건데? 우리가 신혼여행 가면 보통 한 4박 5일 정도 가나요? 근데 여행은 안 가는 대신에 제가 살던 집을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네, 새로 이제 살 집을 이제 얻어서 들어가야 되죠. 혼자 사는 집하고 이제 둘이 살면 좀 커져야 되잖아요. 그 집은 마련해놨는데 어떻게 그 3일간의 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요 시간에 그러면 좀 쉬었다 오자. 그러고서 국민연금 연수원에 그 청풍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2박 3일을 그야말로 쉬다 온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계속 잤어요. 제가 이제 10월에 결혼했는데 1월 달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3월 달에 뭔 일이 있고 하여간 뭐 직장, 뭐 사업, 그러면 개인적으로 계속 어떤 과로할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힘든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이제 딱 보름 되는 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워도 호흡이 안 되고 앉아도 호흡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 혼자. 응급실을 가가지고 갔더니 바로 깜짝 놀라더니 바로 이제 목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투석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을 불렀어요. 집사람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집사람 앞에 놓고서 아니 부인한 사람이 남편이 이 지경 되도록 뭐 했냐고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결혼한 지 보름 됐는데요. 그랬더니 눈을 꿈뻑꿈뻑 하시는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로부터 한 2년간을 저 집사람이 저 없을 때 저 안 보는 곳에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기 결혼 당했니 뭐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별별 얘기를 그때 집사람도 PT고 저도 PT였어요. 그래서 뭐 또 다른 파트너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결혼이 아니고 합병이야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투석이라고 하는 게 전 몰랐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계 바늘을 저한테 꼽고서 4시간 동안 기계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고 나면 되게 기력이 다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녁 때 미팅 가가지고서 또는 이런 랠리에 와가지고 게스트 스피치를 듣고 열정이 생겼어. 파이팅! 하죠. 자고 나면 언제 그 열정이 있었나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은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가 될까? 그때 저희가 그 기간을 2년 3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을 버티에 들어갑니다. 버티. 그때 제가 세 라인이 독립해 있었어요. GP, SP, SP. 근데 제가 그분들이 제가 투석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쳐 있으니까 그걸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게 소리를 올려요. 도레미파 솔 음이 좀 이상하나요? 높은 음으로 예 사장님, 예 힘나는 듯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요 옆에서 저희 투석 동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뭐라 그러세요. 쟤 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자야 되는데 막. 예, 저는 목소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옆에서 뭐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테 폐를 끼칠 수 없으니까 이거 소리를 줄이다가 꺼놓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 라인에 독립한 라인들이 다 없어져요.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소비자로 돌아가 버려요. 소비자로. 그때 제가 힘들었겠죠. 네,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것이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좋은 제품인 줄 알고 비전이 있는 사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버텼죠. 둘이서 그냥 버텼어요. 한 번도 큐를 놓치지 않고 파운더스 PT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년째 되는 2년 10월이었나요? 그때 2003년 코타키나발루에 처음으로 이제 리더십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고 저희가 10월에 결혼하고 바로 이제 리더십 세미나 갈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또 한 2년이 지나서야 영역수를 맞춰가지고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예, 그때 회사는 가족여행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거기가 다이아몬드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곳이기 때문에 사업자 2명만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는 특혜를 받아서 3명이 갔어요. 집사람 뱃속에 아기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예, 원래 투석하면 남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가 안 생겨요. 근데 요즘 바디키라고 하죠. 그때 BCCP가 있었어요. 둘이서 그걸 하느라고 식품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또 프로틴 더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4년 제가 1월 1일 날 신장 이식을 받습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신장을 진작에 주고 싶었는데 동생도 그때 아기가 생겨가지고 주지를 못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제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신장을 주게 됐어요. 너무나 고마운 동생이죠.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인데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사업을 통한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분을 계속 이제 후원하고 있어요. 남편이 너무 오랫동안 반대했어요. 컴퓨터 공학 박사인데, 제 동생이 좀 되게 착하고 약해. 여려.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식을 받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첫 애가 태어났어요. 2004년 2월에. 그 다음에 8월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 이후로
사업을 이제 좀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버티고 있었는데 또 이제 한 번 더 시련이 닥쳐와요. 저희 집사람이 허리가 좀 약해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식품도 잘 챙겨 먹고 뭐 이침도 맞고 뭐 운동도 하고 다 했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한 1년 6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마지막에는 집사람이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올 때는 이 할머니처럼, 이 꼬부랑 할머니처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를 못 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이렇게 버티다가 이건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수술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단을 해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정말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대전까지 와. 대전까지.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또 제 고등학교 후배야. 그래서 거기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허리가 좋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사실은 제가 다시 이제 사업을 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슬펐어요. 2007년에 그 대전의 그 계룡산장, 동학산장에서 그 세미나를 하게 되는 1박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희 둘만 온 거예요. 사업한 지가 지금 8년째인데, 저희 집사람 기준으로 하면 9년째인데, 저희 집사람은요, 저보다 6개월 먼저 시작했어요. 아메 사업을.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파트너예요. 집사람이 또 되게 이 꼼꼼한 사람이라 확인하는 시간도 길었고, 소비자는 있었지만 파트너로는 제가 이제 처음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2007년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스피치 할 때, 여기도 하지요. 이곳에서도 끝나면 스피치, 결단 스피치 하지 않습니까? 결단 스피치 하는데, 스피치 하면서, 막 스피치 하면서 그렇게 울긴 처음이에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모양이 추해가지고 좀 흉내도 못 내겠는데, 재현할 수가 없어. 너무 흉해. 하여간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스피치를 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특별한 결단을 한 거죠. 그 다음 달에 같은 동학산장 캠프에, 1박 2일 캠프에 제 파트너 3명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사업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옛날 얘기를 너무 오래 했죠.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저희 코타키나발루 이제 다시 또 두 번째 코타키나발루를 간 거예요. 이때는 가족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남 내외를 모시고 갔는데, 이제 혹시나 여행을 맛을 보면 아메 하고 싶어질까 하고 초대를 해갔죠. 근데 이 처남은 처남 대근 사업을 좀 하고 있었고, 처남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꺼려하는 상태였는데, 여행을 와서 저희는 너무 좋은데, 이 코타키나발루가 너무 좋은 게요, 여기가 전체를 다 전세를 내요. 그래서 아메이랜드라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 편인 거야. 사업하러 현장에 나가면 전부 다 남의 편인데, 여기 가면 전부 다 우리 편이야.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 장기자랑에 나가서 민요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뭐 전공은 뭐 식품영양학과 전공을 했는데, 영양사 뭐 조리사 다 있는데, 졸업하고 민요 강사를 3년을 했어요. 운동권이었어. 운동권. 대학교 때 연극반 운동권이죠.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시면서 아버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양사로 취직을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행에 왔던 그 처남이 좋은 기색이 없는 거예요. 우린 너무 좋은데, 이분이 그 좋은 데 많이 다녔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활짝 펴져가지고서 막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즐거웠는데 어제는 안 즐거웠나요? 그랬더니 좋기는 어제도 좋았대. 근데 좋아하면 암이 하라 그럴까봐 좋은 티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암 내외가 플래티넘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더십 제주를 갔어요. 그죠? 제주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6명이 갔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국내에 돈을 쓰자 이래가지고 한국에 돈을 쓰게 됐거든요. 제주를 갔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올해는 이제 큰애가 중학교 2학년, 작은애가 중학교 1학년 됩니다. 얘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연히 처음 생길 때부터 뉴트라이트 베이비였잖아요. 얘들은 병원에 잘 안 가요. 한 2, 3년에 한 번씩 감기가 와가지고 병원을 갑니다. 가면 얘는 왜 이렇게 병원을 안 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단하고서 감기예요? 처방전 지어주죠. 그러면 처방전은 그냥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그냥 혹시 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일까봐 병원에 오지만 결국은 이제 저희가 뉴트라이트로 다 애들 키워왔습니다. 요게 제가 2007년에 다시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한참 걸렸죠? 2011년 4월에 이제 사파이어 됐을 때고요. 그리고 그 해 9월에 에메랄드가 됩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요. 요때 사파이어 때 4월이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9월, 5개월 차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차이가 나요. 이때 좀 부었죠? 사업이 잘 될수록 점점 더 얼굴이 좋아지죠. 그래서 에메랄드 되고 나서 다이아몬드 도전합니다, 제가.
정말 에메랄드도 겨우 갔는데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거래요. 전 스폰서님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그분은 제가 안 되면 그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망하면 그분도 망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제가 딱 듣고 나서 특별하게 이건 명백하게 아니다. 이건 정말 이건 윤리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믿고 그냥 합니다. 다이아몬드 도전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딱 6개월 하고 나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내가 이거 반은 왔는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귀신같이 또 스폰서님 알고 전화하십니다. 제가 서울 송파에서 운전해가지고 안산에 홈미팅 가고 있는데 그때 전화하셨어, 스폰서님이. 강 사장 지금 어디야?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사업하고 있을 때 전화 주시면, 예, 스폰서님, 예, 어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놀고 있을 때 전화하시면, 예, 스폰서님, 놀고 있는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제 떳떳하니까, 제가 좀 안산 홈미팅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없던 힘도 나. 스폰서님이 전화하시면 없던 힘도 나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송파에서 다시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고요. 저도 대전으로 내려오고. 저희 스폰서님이 대전 사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여러분의 스폰서세요. 같은 공통의 스폰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파트너한테 홈미팅을 도와주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파트너한테 저 지금 스폰서님이 부르셔가지고 대전 갑니다. 나중에도 제가 사장님 부르면 홈미팅 가다 말고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큰 소리 딱 치고 미팅 빵 보낸 주제. 그죠? 큰 소리 딱 치고 이제 대전 갔어요. 대전에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유성호텔입니다. 유성호텔. 여기 상담 전일까요? 후일까요? 상담 후예요. 예. 쌓였던 걱정, 이렇게 문제점, 지친 거, 이거 상담받고 나면 다 없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담거리가 있다, 힘들다 싶을 때는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그냥 가잖아요, 생각이 안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다이아몬드 해냈어요. 2012년 9월에. 자,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예. 감사합니다. 저 사진이 제 인생샷이에요. 제 인생에 가장 잘 나온 사진. 여러분, 내 실물이 훨씬 나은데 사진이 안 나온다. 이런 분 계시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러실 텐데 이분들은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이 뇌에서 행복 호르몬 3종 세트가 팍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그래서요. 표정이 확 밝아져요. 사진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괌을 갔어요. 다이아몬드 여행, 첫 번째 다이아몬드 여행. 이 여행은 저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아픈 여행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여행에서 환상이 깨졌어요. 전 제 집사람이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미스 월드하고 같이 사진 찍으니까 이건 좀 아니더라고. 사진을 찍지 말았어야 해. 사진 찍고 보니까 좀 딸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여행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본사에서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많이 만드는데 이때 미스 관 출신이 미스 월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스 월드하고 여러분 그게 옆에 서보셨어요? 지구에서 제일 이쁜 사람 옆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 다이아몬드 여행을 두 번째 갔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왼쪽에 두 분이 저희 스폰서이시죠? 여러분의 스폰서이시기도 하고요. 업라인 스폰서. 두 분의 표정과 저희 표정을 비교해 보세요. 저희 표정은 굉장히 행복하죠. 저 행복하기 어려운 것이 빛이, 태양빛이 아주 강렬해요. 불구하고 저는 아주 화사한 빛을, 미소를 띠고 있는데 두 분은 시크하죠. 아메리를 통해서 200번 이상 여행을 가시면 저런 표정이 나와요. 저런 표정 갖고 싶어. 저도 이제 시간이 차면 되겠죠. 부르즈 칼리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올라갈 때는 까마득해 보이고요. 저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나 싶었던 그 부르즈 칼리파인데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현실감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죠? 그죠? 힘들어요. 다이아몬드는 1년 만에 가는 거거든. 어떤 분들은 막 5년 만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1년 만에 가는 거예요. 회기년도 안에 가야 되거든. 갈 준비를 하시는 거지. 그전에는 힘들어요. 거의 고3만큼 힘들어요. 체력을 기르셔야 돼. 근육도 키우시고. 근데 그것도 되고 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다이아몬드 되고 보니까 와, 이거를 내가 왜 진작 안 왔지? 그때 왜 집중하지 않았지? 그때 좀 더 잘했다면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는데 다이아몬드 늦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늦추지 마세요. 늦춘 적이 없다고요? 그래요? 진짜로? 이번 달 목표 있으셨죠? 오늘 20일이죠?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목표 아직 살아있어요? 훌륭하시네. 목표를 바꾸지 마시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시면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한 달이 다이아몬드 1년하고 맞먹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채워나가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 연습 반복하시는 것이 그 근육이 생겼을 때 다이아몬드 1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바이를 또 갔어요. 그죠? 예, 올해는 좀 특별한 해였어요. 1년에 여행을 3번 갔어요. 1월 달에 랑카위, 3월 달에 두바이, 그리고 12월에 하와이까지. 1년에 3번 가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입니다. 왠지 좀 외국 사람 같아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예, 그 정도는 돼요. 제가 영어가.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Japan 그러는 거예요. Japan 왜요? 그랬더니 홋카이도래요. 홈카이도. 제가 우리가 이번에 1월 27일 날 그 삿포로 여행 가잖아요. 그죠? 삿포로가 있는 그 섬이 홋카이도예요. 그래서 나 다음 달에 그죠? 12월에 만났잖아요. 나 다음 달에 일본 가. 삿포로 가. 그랬더니 정말? 그러면서 막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얘가 아메 여행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구경시켜 줄 필요가 없는데, 가이드가 필요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주소 교환하고 전화번호 교환해가지고, 이제 월말에 가면 같이 대화를 또 나누고 후원을 좀 해야죠. 저 집 사람이 이제 일본어 동시 통역이 돼요. 복잡한 여자예요. 민요를 했다가, 영양사를 했다가, 통역을 했다가,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일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크라운 앰버스더. 한국 최초의 크라운 앰버스더. 100플러스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스더. 그 두 분의,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 아들 내외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따님 내외인 거예요. 전부 다 온 가족이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 꼬마 녀석 예쁜 여자아이가 친손녀. 그리고 귀여운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외손자. 그죠? 쟤들은요. 금수저가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 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또 저희 아이들도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죠?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전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자라면서 못 누렸던 것들을 애들한테 누리도록 해주고 싶어요. 이 그림을 이 사진에 얼굴만 딱 제 얼굴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 딸, 미래의 사위, 며느리, 그리고 미래의 손자, 손녀 얼굴만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시죠? 네. 근데 제가 부즈 칼리파가 너무나 높아 보이듯이 이 핀이 너무나 높아 보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5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셨어요. 저는 무려 다이아몬드 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5년 만에 크라운 앰버서더 되었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사람으로 안 보일까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가까이 뵙다 보니 이분도 눈 2개고요. 네, 콧구멍은 2개밖에 없고요. 네, 귀 2개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분들도 일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고요. 이분들도 주변에 유혹 많고요.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크게 성공시켰을까? 저는 늘 이분을 뵐 때마다 내가 배울 게 뭐지? 나하고 차이 나는 게 뭐지? 늘 이런 관점으로 이분들을 바라봐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최고지만 제가 비전 갖는 게, 희망 갖는 게 이거죠. 방금 보셨던 그 박경재 사장님이 여기 안 보이시죠? 89년 7월의 사진입니다. 자세를 보세요. 자세. 좀 삐딱하죠? 그죠? 짝다리 짚고 계시잖아요, 지금. 응?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욕구 불만 있는 사람. 내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가슴에 꿈이 있어요, 꿈이. 그리고 또 아이들 사진 보시면 좀 밝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둘 다 뭔가 불만이 있어요. 입 모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입 모양. 그죠? 애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죠? 이런 분이셨다는 거죠. 출발점은. 우리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90년 사진인데요. 진열장에 보면 아메이 제품들 세제며 퀸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메이는 91년 5월 달에 영업을 개시했죠. 그죠? 근데 90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분은 일본에서 후원을 받으셨어요. 일본에 교환연구원 가셨다가 일본 스폰서에게 정보를 들으셨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첫 달에 한국암에 오픈하자마자 첫 달에 PB가 6,500만 PB. 대단하죠. 2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2년 동안 주문받았으니까. 2년 동안 명단이 아니고 회원 카드, 가입할 사람들, 이름, 주민번호, 필요한 거 다 써놓고 주문도 다 미리 받아놓고 그 스폰서님이 그 당시에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냐면 이렇게 소포 싸는 거, 미스꿀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줄로 묶고 하는 거. 우체국에 그때는 택배도 없어요. 우체국에서 막 갖다 주고 이런 거 하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봉고차에 GNH 로션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순천에 가다가 겨울이었는데 길이 얼어가지고서 차가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돌아가실 뻔했던 거죠. 그런 스토리부터 해서 너무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똑같이 출발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내일 할 일을
오늘 미리 준비하고 다음 회기는데 내 도전할 핀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이런 미리 준비한 준비성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여기서 메시지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초를 끊어온 이런 탁월하신 리더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존경하는 한창호 리더님도 저 두 분의 파트너이시고 저도 이제 파트너고 여러분도 그 파트너 이렇게 면면이 이어오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하셨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이 당시에는 온갖 방해며 언론의 이런 그 공격이며 이런 게 많았던 시기고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모든 환경이 우리한테 받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결단만 하면 됩니다. 결단만.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실 때 만약 이 사업이 땅 파는 일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다면 삽으로 파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포크레인으로 파고 싶으세요? 진짜요? 이 포크레인 쉽지 않은데 면허를 따셔야 돼요. 면허를. 학원 가셔요. 학원 가셔서 돈을 지불하고 학원 가셔가지고 실습도 해야 되고 시험도 보셔야 돼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크레인이에요?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곳에서 배우는 시스템, 스폰서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공의 환경에서 8단계의 방법으로 그리고 10코어를 열심히 매일매일 실행하는 그 방법대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업 설명 때 늘 보시는 모습이죠? 그림이죠? 저는 봉급 생활자였어요. 봉급밖에 못 받아봤어요. 자영업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메인 거예요. 설사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난 직장생활도 못했고 그냥 소비자였어. 난 소비만 할 줄 알아. 이런 분이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들어오셔가지고 학원 다니시고 게다가 이 학원이 좋은 게 학원비를 안 받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학원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럼 더 열심히 할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이 사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메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저는 사람의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지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채워지고 있어요. 아메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그리고 아메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스피치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주고받는 눈빛이 따뜻하잖아요. 전 지금 막 엄청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번씩 주시는 이 체온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은 어떻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옆집 식당이 잘 되면 우리 집 식당이 안 돼요. 강서에 피해서 제가 지하에서 식사를 할 때 보면요. 제가 먼저 안면을 튼 식당이 있어. 사장님이 계세요. 그리 가려고 하는데 제 일행이 거기를 원치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집을 가길 원해요. 그죠? 그러면 전 사장님하고 저는 이렇게 눈빛만 교환하고 저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식당이 잘 되면요. 저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살벌합니다. 얼마나 살벌하면 며느리도 모를까? 떡볶이집 명가에 그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이 양념 비법을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주면 며느리가 독립할까봐. 그럼 또 신규 직원 데려가서 또 그 일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세상인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도요. 정말 제 파트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줬다가 체해가지고 제가 파트너가 체하는 바람에 이게 아니구나 또 내 맘 같지가 않네. 이렇게 상대방 눈높이에 맞게 맞춰서 줘야 되는 거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요.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스폰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 계신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죠. 여러분 방금 랠리에서 인정받으셨잖아요. 그죠? 뉴핀 인정받으시고 그 기쁨, 그 무대의 그 감동을 다 기억하시죠? 그 느낌을 매달 느끼겠다. 매달. 내가 매달 뉴핀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 사업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멋진 여행을 매년 놓치지 않고 가겠다라고만 결단하시고 지켜내시면 이 사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메이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완성입니다. 자완성.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업도 나아졌겠지만 인간성이 제가 인간성이 저렇게 좋지 않아요. 보기하고 다르죠. 아닌 거예요? 보기에도 안 좋아요? 제가 인간성이 좀 안 좋아요. 제 동기들이요. 중고등학교 동기들이 저를 존경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친구가 이제 말 걸 때 있잖아요.
전 손을 툭 치면 야 석진아 그러잖아요. 팔을 탁 칩니다. 눈길은 주지도 않습니다. 눈은 오로지 선생님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 컨택.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결심한 이래로 수업 시간에 절대로 다른 곳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선생님 눈만 봅니다. 예, 이 중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집중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이 상처 입었겠죠. 제가 얼마 전에 고3 반창회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옆에 앉더니 야, 내 고3 때 네 짝꿍이었던 거 아나?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나? 그랬더니 니한테 쌓인 거 많대. 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받고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자기 옆에서 머리를 막 쥐어뜯더래요. 그래서 수치 빠졌나 봐. 뭐 쥐어뜯더니 아는 건데 틀렸다고. 한 문제 틀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기 짝꿍인 자기는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맞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옆에서 한 문제 틀렸다고 막 읽고 있으니까 내가 니 많이 미워했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재수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재수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저한테 말 걸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돼,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뭐 하고 있다가도 이게 누가 말 걸거나 그러면 딱 덮어버리고 그분하고 아이 컨택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간혹 제가 옛날 습성이 나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또 안 되지 그러고서 다시 또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에 거울 한 번 보는 남자하고 거울 10번 보는 여성하고 누가 더 이뻐요? 하루 10번 보는 여성과 하루에 50번 보는 여성과 누가 더 이뻐요? 잘 모르겠죠. 아메이 사업은요. 우리 실패 많이 하죠. 오늘도 저 여기 오면서 실패했어요. 대전에 있는 제 프로스펙트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더니 나 선약 있죠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매일매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돌아보죠. 아메이 사업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업이고요.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뼈저리게 각인됩니다. 그냥 배운 거는 각인이 안 되죠. 막 아프게 실패해봐야 머릿속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점점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이 이제 개학이에요. 방학숙제 다 했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내일이면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니까 기분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려고 자리에 딱 누웠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숙제 하나 안 했어요. 그 숙제가 뭐 책 읽고 쓰기 같으면 밤새면 되는데 일기를 안 썼네. 그거 어떻게 되죠? 막 창작을 한 달치를 쓸 수는 있겠는데 날씨를 모르죠. 날씨를. 신문 막 뒤져보는데 저희는 제가 사는 데는 진주고요. 그 신문에 나온 날씨는요. 서울 날씨인 거예요.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까지는 가요. 인정까지. 이렇게 뭐 출세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하죠. 근데 마지막 임종 직전의 순간에 숙제가 남아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자아 완성의 숙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숙제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각인받는 거예요. 매 순간. 숙제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에 집중하시면 인생의 이렇게 모든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아메이가 주는 진정한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서울법대 같이 졸업한 동기 여자 변호사고요. 제 파트너 한 분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도중에 이제 반품을 했어요. 한 일주일 하고서 이제 반품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전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다. 지금은 우리가 물론 당연히 100세까지 살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내년에도 후년에도 10년 뒤에도 사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쩌면 지금 내가 여기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이 아메이 사업, 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매 순간,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 1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업이란 어둠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을 향해서 도약하는 거다. 뛰어오르는 것이다.
그 칠흑 같은 어둠 뒤에 벼랑이 있을지, 뭐 무슨 창이 꽂혀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뛰어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사업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업이에요. 우리가 내가 사업 설명했을 때 얘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제품 얘기했더니 막 이상한 소문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늘 있죠. 이번에 내가 다음에 도전했는데 못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 뛰어드는 거, 그것이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에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고 결단하셔서, 그래서 그 용기와 결단의 힘으로 여러분 원하시는 모든 핀들을 다 성취해 나가시기를 같은 형제 그룹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